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 국민의 희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로망이죠. 그러한 자격증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우리가 중개업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중개사 자격증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지, 또 시험의 취지들은 어떤 것들이 났었는지, 이런 시간을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법적 성질,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 볼 때 이런 과목들을 왜 보느냐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간법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상법의 총칙 편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법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총칭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자는 얘기죠. 상법의 총칙편을 적용한다는 거죠. 상법에 있어서 총칙편을 적용한다. 즉 뭐라고 나왔냐면,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일반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상업적 생활관계를 규율을 하므로 부동산 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의 총칙편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사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상인이죠. 맞죠? 그래서 상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임임이 명백하므로 상인보수 청구권이 있다.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상인임이 명백하므로 상인보수 청구권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계약서 쓰면 책임 있겠죠. 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딱 있잖아요. 법률에 정해져 있죠. 어떤 사람?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의 예전의 중개인.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중개법인.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인임이니까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로 생각해야 되냐면, 계약을 했는데 해지가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청구권이 있느냐의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죠.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사 앞에 책임 여부에 따라서, 즉 무슨 얘기냐? 그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때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내가 오늘 계약하고 갔더니 잘못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내서 계약을 했는데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걸 왜 팔았느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계약을 했는데 자금 계획이 삐뚤어지거나 그거 잘못했다. 잘못 매매 계약을 했다. 아니면 전세 계약을 잘못했다. 라든지 했을 때 매도인도 해약을 할 수 있고 매수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는 과연 중개보수 청구권이 중개사 앞에 있느냐의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면, 거래 계약자들이 해약을 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 민법 상법 중에 총칙 규정의 판례 및 이제 학설, 그렇죠? 학설의 법률적 영역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사법 관계에서는 민법의 일반법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이라는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로 또 다시 돌아와도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 사무가 발생이 된다. 위임이죠. 무슨 얘기예요?
내 거 팔아달라, 사달라. 그렇죠? 매도해달라, 매수해달라. 아니, 임대해달라, 임차해달라. 이게 바로 그때부터 위임사무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사무, 그래서 사적인 법률 관계에 왜? 위임사무가 되니까 성관주 의무가 있고 우리는 쌍무계약이 된다는 거죠. 쌍무계약이 되니까 성관주 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고객이라는 부분에서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민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의 일반법적인 부분을 적용한다. 그래서 중개사의 4대 의무가 뭐 있었어요? 4대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민법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머지 3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 비밀 유지의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작성 교부의 의무가 바로 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된 부분이고 민법에 의해서는 바로 위임사항에 있어서 계약이 발생함으로써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법원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 간의 민법상 위임관계, 민법 681조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대한민국에서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부칙 6조 2항에 말한 중개인은 어때요? 뭔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좀 간단히 알고 가져요. 중개인 있죠. 지금 중개인 호칭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중개인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장해서는 안 되다. 중개사님 해야죠. 중개사님.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중개인은 차이점은 뭐냐?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은 똑같이 영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중개인은 그 지역,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데밖에 못해요. 어떻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정보망을 통해서 전국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중개인은 한번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개업 못해요. 중개인은 개업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폐업했다가 다시 재기업할 수 있죠. 아니,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소속 갔다가 개업공인중개사로 갈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사람들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예전에 중개인, 그 다음에 중개법인이 있지만 이런 총칙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우리는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은 빼고 소속공인중개사 얘기를 해요.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속의 차원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법관계에서는 민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계약은, 중개업은 위임사무다. 그래서 우리가 쌍무계약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팔아달라. 청약을 하고 그 승낙에 따라서 법률 행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법률 행위들이 다 어떻게 민법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의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그 중에서도 계약법 쪽을 우리가 중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OT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그래서 법적 성질 첫 번째가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공법과 우리가 사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질 첫 번째가 중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민법과 특별법적인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져서 있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이라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상법의 총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중개사도 기본적으로는 상인이지만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전문 자격사죠. 자격사이면서 총칙을 적용한다. 그 총칙이 뭐냐? 계약을 했을 때 보수 청구권이 발생이 되는데, 그 보수 청구권의 차이점도 어떤 때 당연히 계약이 진행되면 청구권이 있겠지만, 해약이 됐을 때 그 계약은 누구의 해약에 의해서,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누구에 의해서 해약이 됐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법의 총칙편을 적용한다라는 걸 이제 봤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사법에 의해서, 즉 사법 관계에서는 민법의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과 관련된 용어 뭐 많죠. 그런데 이 시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어만 갖고도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용어의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중개란 뭐고, 공인중개사는 뭐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들이 참 비슷하면서도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중개란 뭐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또 하나 있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가 아니라 이 중개업계 관련된 용어 중에 중개보조원도 있어요. 중개보조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격은 없지만 중개사무실의 중개 말 그대로 보조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협회에서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이라든지 연수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그 다음에 뭐 특강, 매수신청 대리인,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협회에서 이 중개인 내용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이제 개업을 하시게 되면, 업무가 역량이 넓어지면 중개보조원을 데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원들은 꼭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받아야 되고요. 몇 시간? 4시간짜리입니다. 그 4시간짜리의 교육을 해서 강의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직무교육을 받는 중개보조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개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겠다 그러죠. 그렇죠? 이 중개보조원도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돈 벌겠다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첫 시간만 해도 중개업은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가 있구나, 책임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책임의 차이가 전혀 틀려요. 중개보조원들은 책임이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중개보조원 책임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사실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뭔만 할 수 있다? 사실은 고객을 안내하는 걸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무실에 가보면 어때요? 중개보조원들이 오히려 중개사님보다 역량이 더 높으신 분도 있어요.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어떻든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개란 뭐냐는 거죠. 중개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 알선하는 게 중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개 많죠. 중개, 부동산만 중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산시장, 꽃시장, 이게 뭐예요? 다 호가죠, 사실은. 이게 또 다 중개입니다. 주식도 중개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중개라고요? 그렇죠. 연인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것도 중개예요. 그렇죠. 이게 중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개업에서 중개란 뭐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부분들, 즉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된단 말이죠.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 바로 부동산에 표시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매매라면 매매금이 정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매매금은 거의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기 전에 중개사님들이 거의 해놓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매매 대금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날짜들이 지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생겨요? 그렇죠. 매매 물건이라 임대차 물건에 그 물건에 대한 물건적 하자 아니면 등기부 등본의 하자. 사실은 이 하자라는 말은 공부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하자 많이 쓰는데 저는 하자 말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요. 그 부분은 부담이라는 거죠. 부담. 매도자의 부담, 매수자의 부담. 임대인의 부담, 임차인의 부담을 우리는 하자 이렇게 쓰죠. 뭐 칠판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하자예요. 의사의 흠결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이 득실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했을 때 이 중개는 바로 그러한 중개 행위를 한다는 거죠. 알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이란 뭐예요? 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즉 한 번이 아니라 중개는 그대로 중개일 뿐이지만 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개업이다. 그래서 중개업과 중개의 차이점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업.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어디 실무 강의를 가게 되면 자 여러분 중개업이 뭐예요? 하면 부동산 알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알선만 하면 문제가 없죠. 중개업 알선만 해가지고 중개업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요? 책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개가 아닌 중개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세 가지의 책임과 민법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님들은 우리가 벌써 중개업 현장에 나중에 이제 내가 개업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함이죠. 따는 이유는 뭔데? 그렇죠. 내가 개업을 해서 이제 평생 직업으로서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 벌기 전에 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중개업의 부분이다.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과 중개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이제 내용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냐? 말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안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요. 부칙 6조 2항으로 넘어간 중개인도 사실은 지금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합니다. 칭한다는 얘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고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꼭 얘기 드리지만 사장이라는 중개사들 앞에 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중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런 부분들이죠. 이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뭐 협회에 있다 보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무 교육을 받게 되면요. 나흘간의 교육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현장 교육의 나열이고요.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하면 3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현장 교육 받으시는 게 좋으셔요. 왜? 실무는 말 그대로 어떠한 테크닉이거든요.
그 테크닉은 현장에서 배우는 게 좋으셔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이제 배우면 나흘간의 교육을 해서 이제 그 중에 보면 개업하실 중개사님도 있지만 소속 공인 중개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소속 공인 중개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소속하려는 이유가 뭔데요? 하면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중개 실무를 잘 몰라서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치죠. 그러면 소속 공인 중개사 가면 많이 배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겠습니까? 개업해야 될 거예요? 소속 공인 중개사 가야 될까? 반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소속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지 말라는 말은 소속 공인 중개사로서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계에 발을 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는 자격증만 있지 중개 실무를 잘 모르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로 가서 업무를 배우겠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달리 봐요. 여러분들이 공인 중개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충분한 자격증을 따고 이제 어프로치, 업무의 다양화에 공부를 하시라고요. 공부를 하면 실무는 이론에 근거한 실무이지 이론이 없는 실무는 또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볼 때 그 내용을 갖고는 중개업 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건 분명히 전제를 드릴게요.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자격을 위한 공부이고요. 중개업은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실무, 여러분들이 자격증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실무 쪽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1년, 2년 공부해서 얼마나 합격이 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어때요? 인생이 변환점이 오죠. 야, 내가 그 남들이 힘들어하는 중개사 자격증을 땄어. 여기저기 그냥 난리죠. 그런데 개업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무와 이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론을 왜? 사실은 중개사 시험이 말이죠. 용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그게 다 필요하느냐라고는 저는 안 해요. 중개업 현장에 오면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이제 능력, 업무에 배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해보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중개사님들 첫 교육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자격증 이게 뭐야?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새로운 공부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차이점은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 따가지고 무슨 얘기냐? 왜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했다가 실수하면 어떨 건데? 그러면 소속 갔다가 다음 개업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가면 실수 안 할까요? 왜요? 합니다. 왜? 중개업은 엄청난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중개사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난 부분을 또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한 다양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경험자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개업을 하면 뭐부터? 제가 이제 창업교육도 하지만 이런 거죠. 어프로치 방법부터 배우는 거죠. 고객이 오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어떠한 부분을 단계로